읽어봅시다. 다음 중 fx 더하기 파이와 fx가 같은 것을 골라라. 즉 주기가 파이가 아니라 파이마다 반복되는, 즉 주기는 n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함수를 한번 골라봐라. 이고, 자 기억번 보시면 코사인 합성 사인 x죠. 근데 속에 있는 사인 x가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 이제 기억번 같은 경우에도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겠지.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에 나와 있는 탄젠트 2분의 x 같은 경우엔 주기가 2파이짜리니까 역시 틀렸죠. 디귿번에 나와 있는 절대값 코사인 x는 볼록볼록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디귿번 참이 됩니다. 코사인 x는 주기가 원래 2파이지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죠. 리을번 2의 사인 x승, 사인 x랑 주기가 같겠지. 어차피 2의 x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리을번도 주기가 2파이라서 리을번도 틀렸다. 답은 이제 디귿번 하나만 맞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탄젠트 식 주고 우리가 주기와 그 다음에 뭐 대칭성, 점근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평행이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파이 각변환을 하셔도 되고, 근데 각변환을 하면 탄젠트 분의 1의 형태가 나오는데 탄젠트 분의 1의 형태랑 탄젠트의 형태랑 사실은 이제 대칭이 되는 관계에 있다. 요거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주기는 얼마이고 과연 y축 대칭이 되고 언제 점근선이고 이걸 사실 그리지 않아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탄젠트에서 점근선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대칭성 찾는 방법. 자, 일단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너의 주기가 1이죠. 1. 사인 코사인 함수는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했어. 탄젠트는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값을 씌운다고 뭐 모양이 반복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는 여전히 1이고, 주기가 1인데 2파이마다 반복이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니은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지 여부를 보려면 0을 대입을 했을 때 이 함수가 0이 되거나 점근선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 탄젠트 함수는 0이거나 아니면 점근선인 x좌표, 그러니까 x축 위에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절대값을 씌우면 점대칭이 모두 다 뭘로 바뀐다고 그랬냐면 선대칭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이제는 너에 대해서 선대칭, 너에 대해서 선대칭 이런 상황이 된다고. 즉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을 보는 게 아니라 좌표를 대입해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탄젠트 2분의 3파이가 나오지. 2분의 3파이는 점근선이죠. 점근선에서는 뭐가 된다? 선대칭이 된다. 그러니 니은번은 참입니다. 디귿번. x가 정수일 때마다 점근선인가? 자, x에 0을 넣어보시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정수가 들어가면서 2분의 3파이 더하기 이제 정수 파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에다 정수 파이를 더했을 때가 점근선이 맞죠? 디귿번도 참이 됩니다. 이렇게. 답은 니은 디귿이 돼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봤던 문제죠? 얘도 원래 평가원 기출인데 0부터 9파이까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0부터 9파이까지 변화하는 동안의 각도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사인 2분의 1 x 빼기 2분의 파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x는 0부터 9파이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0 대입했을 때는 그러면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9파이가 들어가면 2분의 9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4파이까지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사인 입장에서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출발해서 한 주기, 두 주기를 딱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되고 자, 근데 y는 루트 3이랑 만난데 서로 다른 두 점 AB와 곡선 위의 점 P 그럼 루트 3 그럼 너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각도가 이제 x좌표가 얼마가 되는지는 찾기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제일 왼쪽 점,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점, 그 다음에 가장 아래점 물론 이 점이 아니라 이런 점이어도 되고 이런 점이어도 됩니다.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제는 요 가로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너가 얼마인가? 이걸 얼마나 쉽고 간결하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요거 그려줬던 거 기억나니?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 여기를 3등분을 하고 여기는 2등분을 했을 때 가장 작은 거부터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근데 이제 여기가 2대 루트 3이 되면 이렇게 등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이만큼의 길이가 요 길이의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3분의 1. 근데 얘가 지금 주기가 얼마짜리냐면 4파이짜리거든. 4파이. 그럼 4파이라는 거는 요만큼이 파이가 돼야 돼요. 이만큼. 왜냐면 파이, 여기 파이, 그 다음에 파이, 또 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파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파이. 근데 그거의 3분의 1이라는 거,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그림이 조금 비율이 안 맞지만 3분의 1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3분의 1파이겠죠? 최종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4파이였지? 그러니까 가로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14파이가 됩니다. 곱하기 너의 높이 이만큼이 2고 루트 3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이지?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문제였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오기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유명한 문제다. 넘어간다. 4번 조금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 근과 삼각함수가 이제 좀 혼합된 문제이고요. 마일부터 1 사이에서 x에 대해서 fx는 실수 x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 즉 fx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gx는 사인 괄호 열고 닫고 2k 파이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fx, gx가 서로 다른 밑줄 18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k값 합을 구해봐라. 옛날에 휘문고에서도 이게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이고 휘문고 문제는 아닙니다. 네, 휘문고에서도 이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됐던 나름 요건 좀 최근 문제이고 자 일단은 fx라는 함수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0, 1, 2 중에 하나잖아. 그지? 4제곱 근에 대한 이야기니 x제곱 빼기 x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x제곱 빼기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지. 0보다 클 때는 fx의 함수값은 2가 돼요. 0일 때가 정확히 1이고 이때가 0이 됩니다. 이것만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럼 제가 0보다 작다는 거는 0부터 1 사이에서는 0인 거고 0과 1일 때는 정확하게 1인 거고 바깥쪽에서는 2인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만 보고 싶대.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마일까지만. 자, 그래프는 이와 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냐면 fx의 그래프. 여기다가 뭘 얹을 거냐면 sin 2k 파이 x 플러스 1. 2k 파이 x 플러스 1. 이 녀석을 얹을 겁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y는 1일 기준으로 그려지죠? y는 1 보조선 그릴게요. y는 1 그려주시고 그래 놓고 얘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뭐가 눈에 띄냐면 요 y는 1에 대해서 이 사인 함수라는 거는 0,1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근데 너네가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요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보시다시피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sin 2k 파이 x만 점대칭인 게 아니라 fx라는 함수도 나름의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2로 가다가 1이었다가 이제 0으로 가는. 다만 어디는 빠지냐면 이 끝점은 빠져야 돼요. 여기는 끝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벽한 점대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점대칭이야. 마일인 순간과 1인 순간은 제외하더라도 그게 나름의 의미는 있을 거라고 대칭성 가지고 헤아리기가 좋으니까. 자, 근데 18개가 되고 싶대요. 18개. 근데 일단은 뭐가 눈에 띄냐면 지금 정확하게 이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0,1을 fx와 지금 요 사인 함수가 둘 다 지나고 있어. 그지? 근데 18개가 되려면 점대칭성의 특징상 잘 보면 이쪽에 실근이 하나가 만약에 있지? 그러면 대칭적으로 여기에 반드시 반대쪽에 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 그럼 어지간해서는 18개라는 짝수개는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한 개 다음에 3개, 5개, 7개 이렇게 가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대칭적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대칭적으로 쭉쭉쭉쭉 만들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는 안 만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 이쪽에서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만약에 마지막 끝점이 요거면 여기 지금 1일 때도 딱 1이잖아. 여기 1,1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18개가 되려면 일단은 1개 더하기 2 곱하기 8개가 돼야 돼요. 마지막에 한 개가 또 남아야 돼. 한 개가 0,1이고 얘네가 대칭인 거고 얘가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0보다 큰 부분만 한번 볼게. 0보다 큰 부분 이쪽에서 총 8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8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8개가 만들어졌다 쳐. 마지막으로 여기가 8번째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끝점을 딱 지나가면 반대쪽에서도 8개고 여기는 하나 있고 이쪽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딱 끝나니까 어차피 얘는 안 만나죠. 얘는 만나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 그럼 실제로는 이게 8개 주기가 되려면 몇 번의 주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몇 번이 돼야 되지? 밑에서 8번 만났어. 당연히 8개가 되면 되겠지. 왜냐면 이거 한 개당 밑에서 한 개씩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딱 제일 끝점이 된다며. 이렇게 와서 딱 끝난다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K가 지금 모든 K 값의 합이구나. K가 자연수는 아니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떻게도 되겠어?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왔다가 밑에서 만나고 이렇게 와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마지막 끝점에서 하나 더 만나는 모습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거나 이런 상황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이라서 K값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마지막 K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자, 제일 쉬운 K가 요거야. 그냥 8개야. 근데 가로 길이가 1이지. 가로 길이가 1이고 그럼 1 가는 동안에 8번 반복이 되려면 8번 반복되려면 각도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돌아야 8번이 반복이 되냐면 16파이에요. 16파이. 그럼 1을 넣어보면 2K파이가 16파이가 돼도 K는 8이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 봐봐. 마지막에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이만큼이 더 들어갔어. 아까 내가 8번 반복이 된다는 건 위아래로 볼록볼록한 게 총 16개가 있거든? 지금 한 번, 이제 한 주기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 개씩 있으니까 얘까지 포함이 되면 17개가 돼야 돼요. 17개. 즉, 각도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나타내는 각은 17파이가 돼야 된다고. 아까 여기서는 이 자리가 나타내는 각이 내가 뭐라 그랬어? 16파이라 그랬지. 왜냐면 2파이씩 8번 반복했으니까. 얘는 마지막에 한 장이 더 들어, 요만큼이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각이 17파인 거야. 각이 17파인데 1을 대입한 그게 누구냐면 2K파인 거죠. 즉 K는 2분의 17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K 2개 찾았어. 마지막으로 이쪽에 8개 있고 맨 마지막에 끝나기를 어디서 끝나면 되냐면 요 끝점에서 끝나면 돼.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여기서 딱 끝나도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안 만나지만 누구에서 만나겠어? 마지막에 여기서 만나겠지. 그지? 요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요렇게 끝나려면 이거는 마지막에 8 그지? 여기서 끝나고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2분의 파이가 더 들어가야 되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야. 여기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8개고 마지막에 여기 한 개가 더 들어간다는 거야. 오른쪽 아래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이쪽에서 대칭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요거에다 2분의 파이 또 더하면 되죠. 2분의 35파이 나오네. 요게 2K파이여도 되니까 4분의 35 나오네. 아이고야. 답은 요렇게 더한 겁니다. 너. 이걸 하나만 찾으라는 건 좀 쉬운데 이거를 여러 개의 K를 합을 구하려니까 조금 복잡하죠. 잘 이해 안 가면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지금 1,1이고 중간에 여기 지금 0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여기 0,1이야. 사인 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땡땡땡 와서 8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교점들이 몇 개가 되냐면 얘가 일단 8개가 된다고. 그러면 반대편이 대치이니까 이쪽도 8개가 돼. 근데 여기 실근이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8개 한 개니까 17개지. 근데 18개라며. 마지막에 요 점을 딱 와서 딱 찍으면 된다고 이렇게. 딱. 그러면 한 주기, 두 주기, 땡땡땡땡 8주기. 8주기는 이제 각 입장에서 16파이니까 16파이가 2K파이라서 K가 8인 상황인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되지만 이렇게 와도 된다고. 이렇게 끝나도 되잖아. 그래도 17개인 거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반대쪽에는 이 점이 들어간다고. 요 점, 요 위점. 이 위점이 대칭적으로는 이 점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오른쪽 아래로 그린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게끔. 왔다가 내려가서 여기서 딱 끝나게끔. 요게 지금 요거 한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한 겁니다. 너가 이렇게 끝날 때, 여기서 끝날 때, 아니지, 여기서 끝날 때, 요 밑에서 끝날 때. 이런 어려운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약간 대충은 알겠지만 또 이제 시험에 나오면 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한 요 정도까지만 찾아도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 n,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데 fx는 코사인 n파이 x 더하기 n파이 그리고 n은 자연수고 그리고 나번 조건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2n x 마이너스 n분의 1 결국에는 요 어떤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답원 조건 보시면 계속 반복이 되는 함수인 거죠. 반복이 되는 함수. 그래서 가번 조건을 바탕으로 코사인 함수를 이제 그릴 수 있고 코사인 n 파이에 x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n 파이 밖으로 꺼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절대값 2n x 빼기 n분의 1.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뾰족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범위가 0부터 n분의 2까지고 그리고 n분의 2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야. 보면 n분의 1일 때가 딱 0이지.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위로 뾰족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0 여기가 n분의 2.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너가 0일 때가 정확히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너랑 곱해지면서. 뭐 이 정도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범위는 0부터 4까지. 우리가 fx와 gx의 실근의 최대값. n 값은 1부터 9까지가 가능하고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그럼 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n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n이 홀수면 홀수 파이가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코사인 n파이 x인 거고 n이 짝수면 요거에다가 n파이, 짝수 파이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대로죠. 그냥 코사인 n파이 x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x 입장에서는 n분의 1, n분의 2 요런 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요 함수의 한 주기는 n파이분의 2파이기 때문에 역시 너도 주기가 n분의 2예요. n분의 2마다 반복이 된다고. 이제 n이 홀수가 되면 처음에 출발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인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면 마일 그 다음에 n분의 1이 될 때가 플러스 1 y는 1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홀수가 되면 안 만나요. 만나는 모습의 개형이 아니고 그럼 이제 짝수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뒤집어져야지. 보시다시피 한 주기마다 두 개씩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두 개씩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땡땡땡.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을 보고 싶잖아. 자, 우리는 구간이 길수록 아니지? 요 주기가 짧을수록 자주 반복이 된단 말이야. 주기는 언제 짧아지냐면 n값이 커질 때 짧아지는데 1부터 9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도 짝수인 거 중에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되겠지. n값은 8일 때 가장 많이 반복이 될 것 같고 n값이 8이 되면 코사인 함수가 8파이 x니까 x가 0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32파이만큼 변화하고 32파이는 16주기지. 16주기인데 두 개씩 만나니까 답은 3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나눠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x의 변화를 어디다가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한다 이렇게. 너가 0일 때는 각도가 0에서 4가 되면 4n파인데 n이 8일 때가 최대니까 32파이. 각도가 0부터 32파이라는 거는 16주기, 즉 16번 반복. 그러니까 요게 16개, 이만큼이 16개. 그러니까 2 곱하기 16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6번도 역시 평가원 기출에 대한 변형 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막 다 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평가원 기출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면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평가원 기출을 봤어요. 자, 보시면 0부터 2파인데 0은 등호가 없고 2파인 등호가 있죠. 마지막에 p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x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각변환을 해서 뭘로 바꿔줄까? 일단은 코사인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코사인 x로 바뀌겠네요. p 코사인 x 플러스 q로 바꾸겠죠? 이렇게. 근데 y는 1, y는 3, y는 5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PQ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봐라. P는 15보다 작은 자연수, Q는 20보다 작은 자연수. 자, 지금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 정확하게 얘는 등호가 들어가고 빠지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고.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P 플러스 Q가 되는 Q 플러스 P.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Q 빼기 P가 되겠죠. 자, 요런 상황이야. 여기다가 니네가 3개를 갖다 긋는다고 뭐뭐 갖다 긋냐면 y는 1, y는 3, y는 5. 3개의 직선을 싹싹싹 갖다가 그어서 총 3개의 교점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겠냐는 거지. 자, 보시면 교점의 종류가 3가지예요. 안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3개를 그어서 총 교점이 3개라는 건 당연히 2개, 1개, 빵개가 되겠지. 그지? 그럼 밑에서부터 0, 1, 2가 될 수도 있고 0, 2, 1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1, 2, 0이거나 2, 1, 0이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너가 1, 너가 3, 너가 5. 요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 그러면 2개 만나고 1개 만나고 안 만나고 이렇게. 즉 Q 빼기 P가 정확하게 3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너랑 너 사이에 5가 있어야 돼요. 등호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Q 빼기 P가 3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P 플러스 Q가 5보다는 큰. 그러면 Q는 넘기면 P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이 P 플러스 3이 5보다 크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넘겨보시면 P가 1보다 크면 되고 그러면서 Q는 P 플러스 3이 되면 되고 근데 Q의 범위가 1부터 20 근데 P는 1부터 15 그러니까 15까지는 괜찮고 15가 되면 얘는 18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1부터 15인데 이제 1은 빠지는 거니까 몇 개야? 14개죠, 14개. 그래서 이게 14개가 나온다. 자, 두 번째. 여기가 3이 아니라 너가 3이고 너가 5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만나고 2개 만나고 1개 만나고 총 3개 되지. 즉 이번에는 P 플러스 Q가 5가 되는 경우야. 그러면서 3보다는 얘가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야 되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차이는 3보다 작고 합이 5가 되는. 차이가 3보다 작을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죠. 우리가 뭐 3, 2 이런 거 가능하고 4, 1 안 되죠. 3, 2밖에 없지 않나? 3, 2밖에 없네요. Q가 P보다 안 커야 되니까. 둘의 차이가 2가 되는 경우에는 합이 5가 될 수가 없죠. 둘의 차이가 2라는 건 둘 다 홀수가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개 나왔습니다. 1개. 또 세 번째. 자,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밑에서 1개 만나고
여기서 두 개 만나고 너랑은 안 만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두 개 만나고 한 개 만나고 안 만나고 까지밖에 없겠지. 두 개 더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요거는 니네가 해봐라. 어렵진 않다. 넘어간다. 다음에 자 7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고 중간에 두 번째 줄 앞에 6분의 파이, 1에 대해서 대칭 밑줄. 사인 함수는 언제 대칭이라고 했어? 언제 점대칭이에요? 사인 코사인 함수가 점대칭인 순간은 언제야? 항상 함수가 요 가운데 축과 만날 때, y1과 만날 때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정확히 1이 돼야 되고 1이라는 이 녀석이 d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요 점이 지금 6분의 파이, d자. 파이, 1이자. 요 가운데 축인 y는 1이 d가 돼야 된다고. 원래가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위아래로 이동돼가지고 d만큼 평이동돼서 이제 콤마 1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최소값이 마일이래. 최소값이 마일이라는 소리는 이만큼이 2라는 소리니까 a는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양수니까 a는 2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4분의 1 주기인 거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3분의 1 파인데 그럼 b 곱하기 각속도 곱하기 3분의 1 파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원래 실제로 각의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냐면 2분의 파이만큼 일어나죠. 즉 b는 2분의 3입니다. 거의 다 했네. 마지막에 C값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자, 일단 A, B, D 구했고 아무 점이나 대입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A값이 양수고 B값도 양수기 때문에 그냥 6분의 파이, 1을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6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6분의 파이 빼기 C.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점에서의 x좌표에 대응되는 각세타라는 거야. 근데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도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2파이의 정수가 돼야 되겠죠. 요게 바로 너입니다. 이렇게 2파이의 정수. 그러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 4분의 파이 되면 되죠. 언제? 너가 0일 때. 이렇게. 여기 4분의 파이 나오거든. 4분의 파이 빼기 C가 0, 2파이, 4파이 이렇게 되면 된다. 다 했죠. 넘어갑니다. 사실 8번은 어려워서 넣은 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이 만조와 간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가는 걸 좋아해서 넣어봤습니다. 주말에 이제 또 바다 물 빠지면 조개 잡으러 가야 되니까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도 아마 푼 적 있을 겁니다. 이거 만조 간조 문제 우리 푼 적 있어요. 만조가 최대인 거지 간조는 최저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선생님도 이제 가끔 삼각함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가끔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 갯벌 같은데 조개 같은 걸 캐러 가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해변이고 이게 물이란 말이야. 바다죠, 바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빠졌다가 또 이만큼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물 높이가 이제 달라져요. 물이 많이 빠지면 사실은 바다 입장에서는 깊은 데가 드러나는 거잖아.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해삼, 뭐 조개, 뭐 이런 걸 막 잡아요. 뭐 꽃게, 뭐 이런 것도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광어도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광어가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웅덩이 같은 데 굴러다닐 때가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간 줄 모르고 얘는 자고 있다가 물이 없네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어를 막 주워요. 손으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잘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이제 이런 데 좀 깊숙이 있는 뭐 소라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우러 갑니다. 잠수를 해서.
왜냐면 요때 들어가면 졸라 많이 잠수해야 되죠. 근데 요때 들어가면 조금만 잠수해도 되죠. 그래서 요때 들어가요. 요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사인 함수 기준에서 이제 하루에 이제 물높이라고 한다면 요때가 이제 가장 물높이가 낮을 때. 요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전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들어가요. 앞뒤로 한 2시간 정도. 예를 들면 뭐 10시다. 그럼 8시부터 한 12시 정도. 요 사이에서 많이 해요. 그 내가 왜 요런 때는 안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물이 높이가 높아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요때랑 요때는 왜 안 하냐면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최소일 때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가파를 때예요. 그렇다는 거는 물이 엄청 빨리 빠지거나 엄청 빨리 들어오거나 할 때야. 그렇다는 거는 조류가 셉니다. 조류가 세요. 조류가 세서 여기서 푹 들어갔는데 나오면 여기야. 뭐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가다 보면 막 해변이 막 점점 멀어지고 막 되게 그럴 때 있습니다. 뭐 나는 분명히 여기 뭐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삼봉 해수욕장이야. 막 옆에 해수욕장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약할 때 해야 된다. 근데 극대 극소 주변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다 이유가 있더라고. 넘어갑니다. 자, 최대 최소 넘어갈게요. 9번 봅시다. 9번은 중산고 기출이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생긴 것만 좀 그렇지. 2번 합성된 거에 최대 최소인데 사실은 3번 합성된 거지. 왜냐면 마지막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도 사인을 바꿔가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또 t라고 치환할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짜리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범위를 보는 거야. 먼저 gx의 범위는 어떨까? x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0부터 루트 파이까지거든. 그에 맞춰서 gx의 범위가 있어요. 이 gx의 범위를 구하는 이유는 f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파이 x예요. 생긴 거는 희한하게 생겼지만 어차피 뻔하지. 어디서 최소가 돼? 어디예요? 루트 파이에서 최소가 되죠. 그 저기 루트 파이부터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0일 때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루트 파이와 0 사이에서 gx의 범위는 루트 파이일 때가 최소인데 대입을 해봤더니 파이 마이너스 2파이라서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가 최대가 되면서 0입니다. 그래서 마파이부터 0 사이에 범위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gx인 거고 이거를 다시 f에다가 넣고 싶잖아. f에다가 마파이부터 0이라는 각도를 대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fx라는 함수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거든. 그러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1 빼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자, 범위가 2와 같다면 코사인 x의 범위는 어떨까? 어때? 마이너스 파일 때가 코사인은 마이너스 1, 0일 때가 1. 그러니까 코사인 x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지. 코사인을 굳이 뭐 치환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대칭축이 이제 2분의 1에 있는 그럼 마일이 좀 멀고 1이 좀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죠. 최대는 언제냐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 최소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2분의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일 들어가 보면 1 마일이니까 마일 나오고 2분의 1 넣어보시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니까 4분의 5가 나오겠죠. 짠! 이게 저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가 됩니다.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죠? 10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0번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범위에서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최대값이 a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러니 함수의 이름이 GA인 거예요. GA. 이거는 아마 단대보 기출이었나? 아무튼 현대고 기출이었나? 얘도 조금 어려운 학교 기출이었는데.
범위에 맞춰서 어차피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을 치환하고 치환을 했으면 어떤 제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물 다녀오세요. 네, 저 동그란 애는 뭐였어 원래? 저 반구는? 왠지 두쫑쿠 같은 게 들어있었을 것만 같은 통이야. 아직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고. 파는 데가 있어요. 뭐 여전히 있겠지 뭐. 그러니까 한동안 막 열풍이었다가 그 다음엔 막 재고 처리가 안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 그시겠나? 근데 사실 난 맛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맛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가 너무 약간 너무 고평가됐던, 너무 약간 너무 비싼, 굳이 약간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오히려 거품이 빠졌으면 오히려 먹을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하나에 얼마 정도 해? 아직도 비싸? 아 그래? 아직도 비싸구나. 한 3, 4천 원이면 먹을 만하지 않을까? 3, 4천 원? 한 4, 5천 원? 근데 원래 재료비도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 요새 뭐 워낙에 수입 자재 뭐 이런 거 다 비싸니까 수입이 잘 안 되니까 플라스틱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막 옛날에 마카롱 같은 거죠. 뭐 마카롱도 애들이 잘 먹었었는데 나도 마카롱도 비싼 마카롱 맛있더라고. 옛날에는 나는 싸구려 마카롱만 먹어봤었거든. 하나에 막 1,500원짜리 뭐 이런 걸 먹어봤었어. 근데 먹었는데 개맛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 약간 투썸 플레이스에서 막 1,000원, 2,000원 뭐 이런 거 파는 약간 그 공장형. 그러니까 먹었는데 너무 막 달기만 하고 아무튼 그 식감 원래 마카롱 식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마카롱이라는 건 원래 맛이 없는 과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의 인식상의 마카롱은 쓰레기였어. 근데 되게 좀 비싸고 맛있는 마카롱을 누가 사와갖고 나보고 이제 먹으라는 거여서 나 마카롱 되게 맛없어서 안 먹는다. 무슨 소리냐? 마카롱은 굉장히 맛있는 과자인데 그래서 먹어봤는데 여태껏 먹은 거는 마카롱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마카롱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야 마카롱 개 맛있구나. 근데 비싸더라고. 하나에 그것도 막 4, 5천 원씩 하더라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이걸 도대체 돈 주고 왜 사 먹지? 약간 이런 쓰레기 같은 맛이었는데. 아니 근데 비싼 거는 하나에 그래도 한 막 4, 5천 원씩 하지 않나? 마카롱도? 4개 한 2만 원짜리. 그러니까 두쫑꾸는 그래도 크기라도 좀 크잖아. 마카롱 사실 엄청 크진 않잖아, 보통. 그냥 한 입에 그냥 물론 두쫑꾸도 한 입에 먹으려면 먹겠지만 조금 가끔 그 코코아 파우더 때문에 기침이 날 때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라는 건 다소 독특한 범위지, 그지? 너부터 넌데 일단은 제곱인 요소를 바꾸겠습니다. 얘를 잘 보시면 얘까지 딱 합쳐지죠.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인 제곱, 2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빼기 2a 사인 세타.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변형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를 나는 t라고 치환을 하고 싶어. 너를 t라고 치환을 할 거니까 여기서 t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근데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정확히 이런 모양이라서 1부터 마일까지죠. 그래서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범위가 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t값의 범위는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t로 바꿔주면 2t제곱 마이너스 2at가 나오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아니지? 최대잖아.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대칭축이 어디가 나오냐면 요 A가 나오죠. A. 아닌가? 2분의 A 나오나요? 2분의 A. 자, 근데 우리는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마일부터 1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럼 얘네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얘네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최대인 순간은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2분의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예요. 그죠? 그러면 그 경계값은 당연히 언제냐면 A가 얼마일 때가 경계인 거야? 0일 때. 왜? 마일과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순간이 경계가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 마일과 1이라는 범위가 딱 있어. 그러면 가운데에서 딱 대칭이면 둘의 값이 같고 양끝이 다 최대값이 동일한데 만약에 이 마일이랑 1이라는 범위를 냅둔 상태에서 함수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1쪽이 함수값이 더 커지겠지. 그지? 반대로 이동하면 1쪽의 함수값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를 찾는 거예요. 경계는 A가 0일 때. 그래서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는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다는 거는 대칭축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더 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입니다. 마일 갖다 넣어주시면 2A 플러스 2가 나와요. 두 번째는 반대겠지. A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거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1일 때가 가장 멀어요. 그럼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된다.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굳이 한다면 절대값 A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랑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만나는 걸 보는 거고 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뭐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너랑 해갖고 잘 계산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없어지지. 는 1 되지. A제곱이 1이거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1 한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랑 는 갖다 넘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나오거든. 이거 판별식 써보시면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시죠? 그러면 5.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5. 그래서 이렇게. 너랑 너가 넣어. 너랑 너가 넣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답은 루트 5 플러스 1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풀만한. 근데 그래도 변별력은 있죠. 왜냐면 t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경계를 잘 나누셔야 되고 A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 두 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도 들어가야 되는 연산도 약간 귀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기괴하게 생겼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밑이 뭐냐면 4분의 1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2고 음이 아닌 정수 t고 즉 t는 0, 1, 2, 3, 4 땡땡땡 마지막에 뭘 하고 싶냐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x가 실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너의 치역의 원소 중 양의 정수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면 gt가 4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아직은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다. 자, fx는 4 곱하기 여기가 4분의 1에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2에 1 플러스 코사인 x 우리가 너를 만족하는 치역 중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죠. 자연수. 개수가 gt래. t는 0, 1 이렇게 그때 gt가 4인 t 최소
구해볼래? 이런 문제이고. 자, 일단은 지수 부분이 어차피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1 플러스 코사인 x라는 거는 기껏해야 0부터 2까지야.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역중 자연수의 개수가 지금 4개가 된다는 거는 그 4개가 누굴까? 당연히 1부터 4 아니겠어?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너가 0일 때가 이거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3, 2, 1 혹은 4, 5, 6, 7, 8 5, 6, 7도 있겠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차피 이 밑을 내가 얘를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는 너의 fx의 범위라는 거는 A가 1보다 크면 4부터 4 곱하기 A의 제곱까지인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4 곱하기 A의 제곱부터 4까지인 거고 어쨌거나 4는 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0일 때가 딱 4니까. 지수가 0이면 1이라서 4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돼요. 근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요 마지막에 GT가 4가 된 T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 T가 작을수록 A는 커질까 작아질까? 지금 T에다가는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거든. T가 커질수록 얘는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진다고 A가. T가 커질수록. T가 최대한 작으면 얘가 0일 수 있거든. 얘가 0이 되면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1 더하기 4분의 1은 1보다 크죠. 그럼 그 경우에는 요거에 해당한다고. 요거거나 이제 요거거나를 찾는 건데 선지를 보시면 T의 최소가 지금 5, 6, 7, 8, 9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애시당초에 5가 들어가면 얘가 7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면 7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애초에 1보다 작지 않나? 무조건 1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싶네.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거만 보고 싶네요. 요렇게. 그러면 4 곱하기 a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어때야 되냐면 마지막에 4, 3, 2, 1까지 가야 되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어차피 뭐 a는 양수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하고. 그럼 요거를 풀어주면 2의 입장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 입장에서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요. 짠. 그럼 갖다가 부등식 풀면 되겠죠? a는 누구다? 4분의 1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2. 요게 이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데 t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면 되냐면 6이 될 때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서 4분의 1 더하기 8분의 2라서 정확히 2분의 1 나와요. t는 6일 때가 최소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생소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범위가 어차피 뻔하다는 거죠. 4, 3, 2, 1이거나 4, 5, 6, 7이거나 선지를 보니까 4, 5, 6, 7이긴 어렵다. 그 다음에 자 12번도 조금 나름 전형적인 문제인데 잠깐 보시면 여기서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X축에 이르는 거리, Y축에 이르는 거리 밑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맨 아랫줄. XY축에 이르는 거리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X축에 내린 수의 발의 길이는 이 함수값의 절대값 Y인 거고 Y축에 내린 수의 발은 절대값 X입니다. X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두 점에 요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1,0을 출발을 했어. 이렇게 돌아요.
근데 하나는 매초 2분의 파이, 하나는 매초 3분의 파이. 그래서 t초가 지나고 나면 이만큼을 움직인다고. 얘는 이만큼을 움직이고 각 점이. 그래서 요 움직이는 호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야. 왜냐면 원 위를 움직인다고 그랬거든. 근데 호의 길이와 너의 중심 각도 간의 관계가 있다고. 뭐였어? r세타가 호의 길이지, 그지? 근데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1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 사실은 뭐가 되냐면 두 점의 PQ에 나타내는 그 각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P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t,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 Q점은 역시 코사인 근데 3분의 파이 t, 콤마 사인 역시 3분의 파이 t가 됩니다. 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출발하여 밑줄 100초가 될 때까지 그럼 t가 0부터 100까지 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각도는 얼마만큼 변화를 하겠는가에 대한 상황인데, 지금 너랑 절대값을 씌워서 같은 거잖아.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 t와 절대값 코사인 3분의 파이 t가 갖고 싶어. 근데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 t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원래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t는 원래 주기가 4짜리거든.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2짜리가 돼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주기 4. 얘는 원래 주기가 6짜리입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얘는 주기가 2짜리가 됐고 주기가 3짜리가 됐어. 그럼 주기 2짜리랑 주기 3짜리는 6마다 반복이 된다고. 무슨 소리냐면 자, 0, 2, 4, 6이 되면 요게 지금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 2짜리니까 두 개마다 반복. 근데 얘도 똑같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얘랑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역시 해볼게. 그럼 0부터 2 사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얘는 0부터 6까지 몇 번을 그려줘야 되냐면 두 번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두 번. 그럼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한 번, 두 번. 에이. 다시 절로 가. 두 번.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양쪽 끝이 들어간다고 치면. 근데 우린 0부터 100까지를 보고 싶대. 그러면 지금 6마다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출발 지점은 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 주기마다 5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얘랑은 사실 같은 점인 거잖아.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럼 5 곱하기 그러면 60 가면 100까지 가면 96까지 가겠지, 그지? 땡땡땡 가서 여기가 96인 거야. 그러면 몇 번이야? 16이지? 그래서 일단은 80개에다가 몇 개를 더 만나는지가 중요한데 4까지잖아. 4를 더 가잖아. 4까지 가는 동안에 몇 개 더 만나? 하나, 둘, 3개 만나죠. 그래서 답이 3개. 다음 83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초코파는 맛 과자. 그러게. 약간 그 사또밥에 뭔가 코코아 가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맛이네. 자, 보겠습니다. 13번하고 15번 해볼 건데 13번 선생님 얼른 하고 13번 간단해요. 간단한데 합성이 되어 있죠. 코사인 안에 파이 다시 코사인은 0. 코사인이 언제 0이 되는지만 아시면 되는데 각도 자리가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땡땡땡 요런 때 2분의 홀수 파이일 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코사인 x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입장에서는 파이로 약분을 하시면 뿔마 2분의 1일 때 뿔마 2분의 3일 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어차피 코사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 이런 게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되죠. 그럼 코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는 0부터 2분의 3파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선생님은 단위원을 선호하니까 단위원에다가 2분의 3파이까지 본다는 건 여기까지만 자르시면 됩니다. 짠. 여기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한 개, 플러스 2분의 1 한 개. 우리는 요거 더하고 싶어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죠? 다 더하시면 끝. 답은 3분의 얼마나?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7파이 나오죠.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간다. 15번이 아마 중동고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자, 대관람차 놀이동산에 대관람차가 있는데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랑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밑줄 높이 차이가 100m. 근데 곤돌라의 중심이 A 지점을 출발한 뒤 X분 후에 곤돌라 중심의 높이 Y를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대요. A를 출발하는 거지 밑에서 출발하는 거네. 근데 1시간 동안 곤돌라의 중심이 지상 80m 높이에 있을 때 출발한 후 T분이라고 하자. 모든 T분 값의 합은 얼마인가? 쉽게 얘기하면 출발하여 1시간 동안이니까 X가 0부터 60분까지 우리는 요 사인 함수 50 사인 15분의 2파이 X 빼기 4분의 15 플러스 52 요 값이 8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으면 80 요게 되는 X값의 합을 구해봐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넘겨서 빼주시고 그리고 잠깐만 쟤는 왜 준 걸까? 지상에서 2m 위에 있다는 건 왜 준 걸까 도대체? 전혀 알 수가 없고. 지상에서 80m. 실제 20m 아니야? 아닌가? 곤돌라의 중심의 높이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얘가 마일일 때가 딱 2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38? 나누기 50? 응? 28? 50분의 28는 사인 15분의 2파이 x 빼기 4분의 15. 그래서 요걸 이제 세타라고 불러봅시다. 몇 번이나 만날까? 일단은 0부터 60까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는 무시하시고요. x가 0부터 60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앞에 있는 각 속도랑 x의 변화량인 60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 각의 변화가 얼마예요? 15분의 2파이 곱하기 60 하면 얼마나? 8파이 나오죠? 몇 바퀴 돈다? 4바퀴를 돈다, 기본적으로. 4바퀴를 도는데 얘가 0일 때는 약분을 해보면 어디서 딱 출발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출발하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 사이에서 5분의 28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사인 함수가? 그러니까 50분의 28이 되는 경우가 있겠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있잖아. 여기부터 이쪽으로 4회전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50분의 28이 되길 바래. 어차피 여기부터 0 사이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더하고 그 다음 또 2개 더하고 2개 더하고 총 8개를 더하게 돼 있다고. 이걸 이제 더할 때 너네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축 찾고 곱하기 8 해도 괜찮고 그럼 대칭축만 찾으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세타를 기준으로 세타의 합을 8개를 더해. 그리고 세타의 합을 x의 합으로 변환을 해. 그것도 방법이야. 근데 선생님 그냥 그래프 그릴게요. 왜냐면 완벽하게 대칭일 때는 가운데 대칭축 딱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편리함이 있거든. 자, x가 0일 때는 각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인 함수 기준에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마일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자, 여기서 4회전 한다고 그랬지 내가. 그러면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네 주기. 자, 이렇게 딱 끝납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0이에요. 자, 됐지? 여기다가 y는 50분의 28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럼 실근의 개수가 8개가 된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정 가운데 누가 들어가니? 정확히 얘가 누구야? 그림을 보면 뻔해. 누구야? 30이지. 답은 뭐야? 30 곱하기 8이 된다. 개 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x를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전체적인 대칭성을 가지고 합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번에. 그죠? 그래프 그리는 게 이런 때는 편리합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넘어가고 17번 하기 싫겠지? 그래도 해야지. 자, 17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0부터 4 사이의 x. 자, 항상 어떤 식이냐면 각도를 좀 복잡하게 줘. 여기서도 각도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줬니? 15분의 2파이 괄호 열고 닫고 x 빼기 4분의 15. 근데 여기서도 각도 자체는 파이 x로 준 거지. 파이 x. x의 변화는 0부터 4야. 각의 변화는 0부터 4파이야. 아, 두 바퀴 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의 모든 실근의 합이 fn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인 파이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먼저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인 파이 x로 먼저 묶어놓고, 여기가 루트 2 사인 파이 x랑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는 0인 거죠. 이러니까 조금 더 잘 보이죠. 사인 파이 x가 0이거나 아니면 사인 파이 x가 루트 2n분의 저거 뭐 해갖고 식을 쓰거나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루트 2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1에 n승 되는 거지. 루트 2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든 실근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0부터 4 사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sin 파이 x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다 합쳐보면 너거나 0이 된다.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f1, 2, 3, 4를 구하고 싶대. 어차피 두 주기를 그리면 돼요. 한 주기, 두 주기. 등호는 양쪽이 다 들어간다는 거 조금 특이하죠? 자, 0 되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sin 파이 x가 0이 되는 그러한 x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일단은 너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죠. 가운데 2 대칭 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 2 곱하기 5가 됩니다. 이게 2 곱하기 5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 만약에 짝수가 되면 이것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이것의 부호는 양수가 되고 그 대신 크기는 1보다는 항상 작지. 왜냐면 루트 2분의 1만 해도 1보다는 작으니까 n이 이제 자연수가 들어가면 항상 1보다 절대값은 작아요. 그래서 위로 지나가는 게 누구냐면 n이 짝수일 때. 아래로 지나가는 게 누구냐면 n이 홀수일 때예요. 자, 짝수가 되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더하면 되지. 그럼 짝수일 때는 요거에 대해 대칭. 홀수일 때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더하면 되지. 홀수일 때는 요렇게 돼서 대칭.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짝수합, 홀수합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도 물론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허수. 왜? 우리는 홀수도 짝수도 정확하게 두 개씩 있어요.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를 더해보시면 정확히 너에 대해서 모든 근들이 대칭입니다. 맞아요? 4개, 4개, 5개니까 13개 나오겠지? 2 곱하기 아니지? 가운데 건 따로 더하자. 홀짝 두 개를 묶으면 8개니까 2 곱하기 8이고 근데 우리는 홀짝으로 묶은 게 F1, 2, 3, 4 두 묶음이 있고 더하기 요게 0인 게 10인데
숫자가 4개니까 답은 이렇게 72 나오죠. 끝. 이런 문제로. 지금 여기서 좀 선생님이 특이하게 푼 거는 뭐냐면 요거 4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5개 더하고 그게 F1 아니지 F2 짝수일 때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4개 더하고 요거 5개 더하고 이게 F1 홀수일 때. 근데 보니까 짝수인 거랑 홀수인 거를 따로따로 요 4개 4개를 같이 묶어서 더해버리면 어차피 너랑 너랑 대칭, 너랑 너랑 대칭, 너랑 너랑 대칭, 너랑 너랑 대칭이니까 이 8개 합 자체가 2 곱하기 8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했죠. 대칭성을 좀 예쁘게 이용을 했고 이거를 하기 싫으면 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2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3 곱하기 2, 2분의 3 요쪽이 1 더하니까 2분의 5 그래갖고 2분의 3 곱하기 4, 2분의 5 곱하기 4 해갖고 뭐 계산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넘어간다. 18번 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고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이쪽에서는 유명한 문제. 합성함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어가는 개인적으로는 잘 맞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 기출인데 여기저기서 변형돼서 많이 나왔어요. 몇 개만 더 풀어야지. 18번, 20번, 21, 22, 23, 번까지만 풀자. 5개만 풀자. 23번 같은 게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라. 일단은 GA파이의 제곱이 1이라는 것 자체가 GA파이가 1 또는 마일이라는 소리인데 GX는 사인이니까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이라는 게 뻔하죠. 두 가지밖에 없지, 그지? 사인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어떤 각도는 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아니지 0부터 2 사이구나. 그럼 각도 입장에서 0부터 2파이 사이. 첫 번째가 요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인 A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각도 A파이는 2분의 1파이거나 2분의 3파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누면 돼. 첫 번째 A가 2분의 1일 때, 두 번째 A가 2분의 3일 때. 여기까지를 잽싸게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합성함수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fx의 실근이 있을 수가 있어. fx의 실근이 너는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알파 베타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다면
0부터 2파이 사이에 gx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너네를 하나를 그어서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 무조건 두 개를 갖다가 긋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두 개를 갖다가 그어야지만 그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위아래로 지나가면 일단은 안 만나니까 0이 될 것이고 뭔가 지금 등호가 양쪽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2분의 파이 지금 합을 보는 거야 합을 이렇게 지나가는 건 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 둘 셋이니까 3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3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2분의 3파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는 게 흔치 않죠.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2분의 3파이와 파이를 더했을 때만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2분의 3파이를 gx에다 갖다가 긋게 됐을 때가 실근이라는 건데 f 2분의 3파이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fx는 2분의 3파이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3파이를 그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f가 마이너스 1이라서 y는 마이너스 1을 그어서 2분의 3파이에서 근을 갖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실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가 마일이고 베타가 뭔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의 두 실근을 다시 gx에다 갖다 그어가면서 만나는 x좌표를 합을 구한다. 그럼 마일 들어갔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a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지금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일이면 베타는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지. 만약에 a가 2분의 3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죠. 우리는 위에서 파이, 밑에서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니까 요게 안 되고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분의 9파이라고 줬어. 그러면 오히려 2분의 3파이에다가 3파이를 더한 게 되겠지. 그러면 0과 마일 사이로 지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오히려 이쪽이 참이 되겠죠. 이거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지 당연히. 자, A값 2분의 1 나왔고 7근 마이너스 1 나오고 이제 끝났죠. 그러니 fx는 x 플러스 1과 x 빼기 2분의 1로 구성되어 있고 끝났습니다. 넘어간다. 20번. 자, 특수한 방정식이라 하면 뭐냐면 뭔가 여러분이 해결을 하기에 조건이 좀 부족해요. 지금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지금 20번 보시면 봐봐. 알파, 베타 미지수가 2개지. 근데 식은 1개야. 근데 더했을 때가 합이 2래. 무슨 소리겠어? 알파, 베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해?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파이 사인 베타를 더해서 합이 2가 나왔어. 근데 합이 2가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야. 각각의 사인 코사인 값이 둘 다 1인 경우 밖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인 경우 밖에는 없다. 그럼 각각이 1이 되려면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죠. 이렇게 뭐 n은 n2라고 쓰든가. 근데 범위가 나와 있어. 알파는 0부터 파이 사이. 그럼 0부터 파이 사이가 되려면 요 코사인 값이 정확히 얼마가 되면 되냐면 1이 되면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되지, 그지? 1이 안 되려면 정수 2파이의 정수배를 하면 예를 들면 2분의 5파이가 돼야 돼. 그럼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코사인 알파가 5가 돼야 되잖아.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각도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파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코사인 알파가 1이 돼야 되고 코사인 알파가 1이 되는 0부터 파이 사이의 알파는 0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자, 베타는 0부터 파이. 근데 파이 사인 베타가 너야. 그럼 사인 베타는 뭐 짝수가 돼야 되는데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근데 불가능하잖아. 0밖에는 없잖아. 0인 거지. 사인 베타가 0인 거니까 베타도 0 또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를 더한 것에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0, 0이면 0, 0인 거고 0 파이면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파이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이죠. 답은 3번이죠. 그래서 파이랑 0일 때 조금 특이한 문제였고 자 21번은 약간 활용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어떤 파형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날 때 이것이 교류 전압이 150 루트 3 이상이 되는 결국에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300 사인 너가 120 파이 t 너가 커 나갔다 150 루트 3 이렇게 양변 300으로 나눠주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인 함수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렇게 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일까 이게? 이게 얼마에 해당할까? 이거를 좀 헤아리기가 어려우면 원에서 보셔도 돼요. 원에서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에서 찾아 올라가면 여기랑 여기거든. 자, 이 부분이거든, 여기. 자, 원 한 바퀴 기준에서 이거는 몇 분의 몇일까?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인 것 같아? 얼마? 6분의 1이죠, 6분의 1. 60도잖아. 360도는 6분의 1일 거야. 한 바퀴에 6분의 1이잖아. 여기도 6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한 주기마다 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0부터 6까지라며. 자, 0부터 6까지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t가 0부터 6까지 변해. 각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하냐면 0부터 720파이까지 변해요. 근데 720파이는 정확하게 짝수 파이지. 내가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끝에서 딱 n주기 단위로 딱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의 6분의 1이 되겠지? 답은 얼마야? 그냥 1초인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이거를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구간의 길이는 전체 중에 6분의 1이 되는데 이게 구간이 0부터 6이어도 상관이 없고 0부터 12여도 상관이 없고 0부터 24여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지. 자, 22번 별표 치겠습니다. 요새 좀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을 풀 줄 아셔야 되고 첫 번째 부등식을 토대로 코사인 6분의 7x 그 중에서도 6분의 7x라는 각도의 범위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걸 해볼게. 사인 x가 크거나 같다. 사인 7분의 5파이 x의 범위는 0부터 2파입니다. 이 범위에서 요거를 풀어볼게요. 지금 요거를 풀려면 단위원을 그려놓고 자, 7분의 5파이를 찾아. 7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약간 크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때의 사인 값을 찾아. 그때의 사인 값은 y는 사인 7분의 5파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저 점에서 찾아서 그으면. 그리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디가 되냐면 이쪽이 됩니다. 이만큼. 요 사이가 돼요. 그럼 나는 이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은 2분의 파이 돼서 대칭이지. 둘이 더하면 정확히 파이가 나와야 돼요. 즉 넌 7분의 2파입니다. 결론. 이것을 만족하는 이 범위에서의 x값은 7분의 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7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때 우리는 코사인 6분의 7파이의 최대 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6분의 7을 곱해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6분의 7x 입장에서는 범위가 새롭게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3분의 파이는 어디 있어? 3분의 파이 한 이 정도 있겠지 뭐.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있겠지. 우리는 뭘 보고 싶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뭐? 코사인 값을 보고 싶다. x 좌표를 보고 싶다.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꼭 끝이죠. 요 이해가? 단계별로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부등식을 내가 풀 줄 아는가?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어? 7분의 5파이 잡아. 7분의 5파이 잡고 누굴 구해? y는 사인 7분의 5파이를 구해. 이 직선을 구했으니 사인 값은 너보다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위에 부분, 그래서 이쪽 대칭이 되는 7분의 2파이가 경계라는 걸 찾았어. x의 범위를 찾았고 x의 범위에서 6분의 7x의 범위를 찾았어. 6분의 7x의 범위에서 코사인 6분의 7파이의 범위를 찾고 끝.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얘는 일반적인 특수각이 있는 구하는 문제랑 좀 굉장히 다르죠. 오늘의 마지막 23번 여러분 살짝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원래 뒤에 거 몇 개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소화를 잘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풀어보고 싶으면 뭐 뒤에 것도 풀어보셔도 됩니다. 얘는 어디서 사왔어? 이거 세븐일레븐 샀어. 그래 왠지 CU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저거야. 디자인. 그것도 그렇고 뭔가 약간 메이저한 회사가 아니잖아. 아닌데? 농심이구나. 중심에 근데 처음 봤어. 약간 봤어. 시험 갔을 때 뭔가 이상한 버전을 많아. 그래? 잘안 팔렸던 그러니까 거죠. 재고 처리. 나중에 좀 4월 말쯤 되면 이제 막 떨이로 팔지 않을까? 5개 막 1,000원 막 이렇게. 그때 죽자. 그때 이제 물러나는 거 물나는 하긴. 매대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아 네. 밑에 것들 갑판대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 4월까지 하고 안 하신대. 2주 정도 위에서 그래도 그 CU가 꽤 오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아무튼 내가 여기 온 이래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전광판이 계속 돌렸던 걸 보니까. 그래도 못해도 지금 2026년이 맞냐? 예. 헷갈려. 26년이니까 그래도 거의 한 8년은 된 것 같은데 최소. 7, 8년. 일단은 각변환을 먼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치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는 K를 갖다가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이제 세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는 K를 그으면 이제 T의 실근은 정해지지만 T는 너네가 사인을 치환을 했을 거라고. 그럼 사인 X는 T가 되면서 사인 X에다 또 다시 직선을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다시 2차 함수의 실근이 요 사인 X에다가 갖다 그어지면서 합성함수의 실근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범위만 잘 나누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변환을 잘 하실 것. 빨리 해! 뭐 손 놓고 있지 말고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뭐부터 한다? 각변환. 그 다음에 뭐 한다? T로 치환. T로 치환을 했으면 2차식. 그러니까 너네가 어렵다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과 중간까지 하다가 거기부터 안 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야. 중간까지는 해봐야지. 중간까지 하고 나면 이게 어차피 두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어차피 각변환도 개 쉽잖아. 앞에 두 개는 제곱이니까 부호 볼 필요도 없잖아. 앞에 거는 사인이고 뒤에 거는 코사인일 거 아니야. 이걸 부호 판단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굳이 그거를 부호 판단을 볼 필요가 없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제곱돼 있는 쪽은 각변환할 때 부호가 필요가 없다. 그냥 첫 번째 건 3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은 코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은 각변환 봐야지. 이거는 마이너스 2사인이고
일단은 이 범위에서 sin x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부분,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은 등호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fk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k에 대한 형태로. fk까지 그리고 나면 그 위에다가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얹어서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끔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봐봐. 일단은 속에 들어가는 함수가 sin x야. 그지? t를 내가 sin x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함수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는 거냐면 겉함수가 2차 함수이고 2차 함수 속에 sin 함수가 합성이 된 구조예요. 됐죠? 근데 그러면 속에 있는 마지막에 sin x에다가 갖다 긋게 되면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 너의 실근이 예를 들면 뭐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너를 만족하는 근이 t값 입장에서 즉 t는 2분의 1, t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근데 sin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sin x는 2분의 1, sin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sin x에다가 y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어서 실근을 개수를 센다고. 이쪽에 실근이 두 개가 나오면 여기도 두 개를 갖다 긋는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쪽에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보니까 sin x라는 함수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계가 있어. 언제? 값이 1일 때, 0일 때, 마일일 때. 그래서 이쪽에서는 1, 0, 마일이 경계가 돼요. 이쪽 실근의 개수의 경계. 근데 너의 함수값들은 sin 값이고 sin 값은 t니까 t라는 이쪽 t로 표현된 2차 함수 구조에서는 마일 0, 1이 경계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라고 내가 지금. 마일 0, 1이 경계가 되게끔. 자, 그러면 k 값이 요 사이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정확하게 0이 될 때, 정확하게 0보다 좀 작을 때, 즉 이렇게 두 개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접할 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지나갈 때, 한 4가지 정도 케이스밖에 없다고. 즉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얘는 k가 마이너스 1에서 너의 함수값이 있어. 마일 들어가면 5 나오거든? 0일 때가 1이고, 즉 1과 5 사이에 있을 때예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실근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마일과 0 사이의 실근이야. 마일과 0 사이라는 거는 마일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실근이. 그러니까 실근 몇 개 나와? 1개 나오겠지. 이때는 1개라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k가 0에서의 너의 함수값인 1일 수가 있어. 자,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는 마일과 0 사이의 실근 하나밖에 없었는데 1이 되면서 0에서 실근도 하나 있고 1에서도 실근이 하나 있어요. 즉 0과 1을 여기다가 갖다 그어준다고. 다시 y는 0,
y는 1 몇 개나?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즉 총 3개가 나옵니다. 다시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있겠지? 2분의 1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거든? 즉 k가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인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 이렇게. 요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데 최고차항 2니까 2분의 1이잖아.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과 1 사이에 k를 갖다 그으면 실근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봐봐. 자, 얘는 0과 2분의 1 사이에 1개, 얘는 2분의 1과 1 사이에 1개. 어쨌거나 0과 1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만들어집니다. 0과 1 사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 2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 둘, 정확히 몇 개? 4개 나오죠. 마지막 정확히 k가 2분의 1이면 그때는 실근이 2분의 1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2분의 1 그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2개죠, 2개. 자, k가 어딘가를 벗어나면 그 외에는 다 빵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fk라는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자체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가다가 정확히 2분의 1이 되면 2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2분의 1과 1 사이가 되면 4개가 돼요. 그게 여기가 2분의 1이고 1이니까 이렇게 1일 때는 정확히 3개가 되죠. 1부터 5 사이에는 1개가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깥에서는 잠깐만 5일 때는 안 만나죠. 5부터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바로 뭐냐면 fk x축으로 바꾸면 fx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는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2차 함수이고 1,3이 어딘가에서 봤더니 정확히 여기가 1,3이에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 그래프와 최대한 교점이 많고 싶대. 그러면 교점이 내가 아래로 볼록하면 기껏 많아봐야 하나밖에 교점이 없잖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얘까지 포함하면 2개가 되겠죠. 얘는 항상 포함해야 되고. 근데 기울기가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그럼 몇 개 돼? 하나, 둘, 셋, 4개 되겠지.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4개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뭘 보고 싶어? 우리는 A의 최소값을 보고 싶거든. A가 지금 음수인 거는 알잖아. 최소가 된다는 거는 최대한 가파르고 싶다는 거야. 최대한 좁고 싶어요. 이게 제일 좁아. 그러면 얘가 얼마야? 이만큼 2분의 1 갈 때 이만큼 얼마 오고 있어요? 1 가고 있지? 그러니까 A는 얼마겠어? 마사예요. 끝. 너의 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이 너. 부호는 감안해야 된다. 그 답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어요? 엄청 단계별로 잘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이거를 이렇게 잘 바꿨는가.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에서 이렇게 범위별로 실근을 다 구할 줄 아는가. 이거를 구했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가. 이거를 구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차함수를 얹어서 실근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A값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쪽에서 좀 선호되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